자, 111번 문제를 봅시다. 주식회사 3일은 XY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 사업부는 투자 중심점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적 부가가치로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 각 사업부의 2001년 실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총 자산 모두 영업자산이며 유동부채는 모두 무이자 부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산 나와 있고 부채가 나와 있고 영업이익이 나와 있죠. 일단은 경제적 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면 여기 봐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뭐를 빼주면 되죠? 일단 법인세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세후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세후 영업이익에서 뭘 빼주면 되죠? 자본비용을 빼주시면 돼요. 자본비용을 빼주시면 뭐가 나오는 거야? 경제적 부가가치가 나오죠. XY. 자, 그러면 XY의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나 봐봐. 4만원, 8만원 나와 있죠? 네. 여기는 4만원, 여기는 8만원 나와 있어. 법인세율이 몇 %라고 나와 있을까? 맨 밑에 자료를 보시면 법인세율은 몇 프로? 20%라고 나와 있죠? 얘가 20%래요. 24, 8,000원, 28, 16,000원. 그 얘는 얼마 나오죠? 32,000원. 얘는 64,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요 자본비용을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느냐면 자본비용은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해주시면 돼요. 가중평균 자본비용. 그럼 X, Y의 투하자본을 한번 구해볼까? X의 투하자본은 총자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만원. 그치? 네. 총자산이 10만원이고 유동부채가 얼마예요? 2만원. 빼주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X의 투하자본은 얼마? 8만원. X의 투하자본은 8만원. 자, Y의 투하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40에서 10만원 빼주시면 30만원이 나옵니다. 자,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또 어떻게 구해주면 되죠? 이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면 그 밑에 자, 여기 봐요. 타인자본이 있고요. 타인자본이 얼마? 75만원. 타인자본이 75만원. 자기자본은 25만원. 합 얼마예요? 100만원. 곱하기 자기자본 비율이 몇 퍼센트? 20%. 얘는 얼마 나오죠? 5만원 나오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요거 타인 자본 비율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10%. 만약에 법인세율이 없으면 그냥 곱하기 10% 해주시면 돼요. 근데 법인세율이 있으면 법인세 효과를 계산해 주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얘는 자, 타인 자본 비율이 10%예요.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 20%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10% 곱하기 괄호 1 마이너스 20% 그러면 몇 프로가 나오지? 8%가 나오죠. 8%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 나오죠? 6만원. 얘가 자본비용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자본비용 6만원과 5만원 두 개 합치면 11만원이 됩니다. 두 개 합치면 11만원. 그래서 법인세율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반드시 법인세 효과를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봐봐. 11만원 나누기 11만원 나누기 얼마죠? 100만원. 그럼 몇 프로 나옵니까? 11%가 나오죠. 얘가 가중평균 자본비용이에요. 11%. 얼마 나오니? 8,800원. 얘는 곱하기 11% 얼마 나오니? 33,000원. 이렇게 나오죠. 33,000원. 됐어요? 네. 여기에 자본비용이에요. 8,800원. 얘는 얼마? 33,000원. 8,800원, 33,000원. 저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 네. 그러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이거 빼봐. 32,000원에서 8,800원 빼주면 얼마 나올까요? 23,200원이 나오고요. 얘는 얼마 나올까요? 31,000원. 뭘 물었어요? Y를 물었으니까 얼마가 답이 되는 거지? 31,000원이 답이 되는 거죠. 31,000원. 그냥 일단 공식을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영업이익 4만원, 8만원. 만약에 법인세가 없으면 영업이익에서 그냥 바로 자본비용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근데 법인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법인세에서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주시고 세후 영업이익까지는 쉽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자본 비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본 비용은 밑에 써놓은 것처럼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에요. 투하자본은 자산에서 그쵸? 자산에서 뭘 빼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유동부채를 빼주시면은 그게 투하자본이 되는 겁니다.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 구하는 거 이렇게 주시면 될 것은 여러분 자기 자본은 법인세 효과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고 타인 자본만 법인세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타인 자본은 계정 과목이 뭐야? 이자, 비용 처리가 돼서 세금을 줄이잖아. 근데 자기 자본은 뭐예요? 자기 자본 비용은 이자 비용이 아니라 미지급, 배당금, 부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세금 효과는 얘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112번) 문제를 봅시다. 112번 문제. 주식회사 3일이 A제품 1000단위를 100원에 판매한 경우에 예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거래처로부터 A제품 몇 단위를 400단위를 얼마에 100원에 제공해달라는 특별 주문을 요청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주문은 400개 곱하기 100원이에요. 400개 곱하기 100원 이렇게 400개 곱하기 100원 그럼 얼마 나올까요? 4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특별 주문에 대한 원가가 그쵸? 빼주면은 이익이 나오는 거지? 네. 400개 곱하기 보자.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몇 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1400단인데 잘 들어봐. 연간 최대 이게 왜 나왔냐면 잘 봐요.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1400단이죠. 네. 근데 우리 기존에 몇 단위 생산하고 있었어? 1000단위. 유휴 생산 능력이 400단인데 400단이 딱 주문 받았지? 네. 부족해 안 부족해 그러면? 안 부족해. 딱 맞는 거죠, 그쵸? 그럼 변동비만 들어가시면 돼요. 변동비만. 유휴 생산 능력이 충분하잖아, 그치? 네. 딱 400개 만들 수 있으니까 변동비만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변동비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직접 재료비 얼마 있어요? 20원. 단위당 여기 봐요. 네. 얘가 단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단가로 들어가야 돼. 변동비 단가. 직접 재료비 얼마? 20원. 직접 노비 얼마예요? 10원. 변동 대조간접비 10원. 변동 판매 관리비 20원. 다 대줬더니 얼마지? 60원이네. 60원. 변동비가 60원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변동비. 그러면 24,000원. 16,000원에 이익이 나오죠? 네. 네, 당연히 이익이 나왔으니까 수락을 해줘야 되겠죠? 네.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1,400단위인데 현재 1,000단위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유휴 생산 능력이 400단위가 있단 말이죠. 네. 400단위 주문 들어왔으니까 그냥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죠? 변동비만 따져서 60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60원. 그러면 이익이 16,000원이 나올 거야. 자, 주식회사 3일에 부품 제조에 대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외부의 제조업자가 이 부품을 납품하겠다고 제의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자가 생산했을 때 여기 보자. 자가 생산했을 때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가 생산했을 때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작성해 봐요. 직접 재료비. 자가 생산했을 때 직접 재료비가 얼마니? 1,200원이요. 단위당 직접 재료비는 1,200원 나와 있어요. 1,200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얼마? 700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여러분 제조간접비는 변동제조간접비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고정제조간접비도 있는 거죠. 네. 변동제조간접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지? 350원. 얘가 350원 나와 있고요. 고정제조간접비는 나눠줘야 된다. 48만원 나누기 생산량 48만원 나누기 생산량 800개 하면 얼마 나오죠? 600원 나와요. 600원. 그래서 기존에 내가 자가 생산했을 때 총 제조원가는 그죠? 다 더해주시면 얼마예요? 2,850원.
2,850원이에요. 근데 이 자가 생산하는 걸 갖다가 납품을 하게 돼요. 납품을 하겠다라고 들어왔습니다.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에 고정재주간접비의 몇 분의 몇을 회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4분의 1을 회피할 수 있다면 주식회사 3일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라고 물어서 있죠? 네. 여기 봐봐. 변동비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요? 회피 가능원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변동비 여기 봐요. 납품했을 때 변동비가 안 들어가는 거지. 네. 이거 안 들어가죠? 네. 이거 안 들어가요. 근데 고정비 중에서 몇 분의 몇? 4분의 1. 안 들어가죠? 얼마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150원만큼도 안 들어가죠? 네. 그러면 얼마는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450원은 들어가는 거잖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납품했을 때 제한할 수 있는 금액은 변동비 플러스 변동비 그 다음에 고정비 중 뭐라고 그랬어요? 회피 가능원가 다 더해주면 얼마지? 500원이죠? 1200원이죠? 2400원이네요. 2400원.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그래서 자가 생산했던 걸 납품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오면 관련원가는 이렇게 납품 제의 시 관련원가는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중 회피 가능 원가라고 했어요. 회피 가능 원가.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중 회피 가능 원가가 납품 제의했을 때 관련 원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얼마가 답이 되냐면 2,400원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네. 단위당 판매 가격은 1,200원 나와 있고 매출액이 720만원, 매출원가, 매출총액, 판매관리비, 영업이익이 나와 있어요. 매출원가 중 4분의 1과 판매관리비 중 3분의 1은 고정비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란 얘기죠? 변동비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서 고정비, 변동비를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자, 여기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액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 매출이 얼마래? 720만원. 매출원가는 얼마래요? 320만. 얘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매출원가에서는 4분의 1이 고정비라고 그랬죠, 그쵸? 네. 여기 봐요. 4분의 1이 고정비예요. 나머지 4분의 3은 뭐가 되는 거지? 변동비가 되는 거지, 그치? 네. 매출원가가 얼마인데? 320만 원에 4분의 1이면 얼마지? 80만 원. 얘는 자동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0만 원. 그래서 320만 원이었던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얘는 400만 원 나오죠, 그렇죠? 매출 총액은 400만 원. 판매관리비 중에서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 고정비와 변동비를 갈라볼게요. 네. 몇 분의 몇이 고정비래요? 3분의 3분의 2가 고정비래요. 3분의 2가 고정비. 그럼 얘는 자연적으로 3분의 1이 되겠죠? 판매가격이 얼마인데? 270만 원. 270만 원에 3분의 2면은 180만 원이죠. 얘는 얼마? 90만 원이고요. 그래서 270만 원 빼서 영업이익이 얼마 나온 거야? 13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되죠. 매출 봐요. 마이너스 변동비.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 자, 일단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서 물음을 한번 볼게요. 유효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할 경우 뭐가 있대? 유효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할 경우에 제품 단위당 700원에 500단위의 제품에 추가 주문을 받아들였대요. 추가 주문이 자 일단 추가 주문이 700원에 500개예요. 500개 곱하기 700원입니다. 5, 7은 30이니까 얼마죠? 35만 원이죠. 자 일단 요거 대입 한번 해볼래요? 매출이 얼마라고 그랬어? 720. 변동비는 두 개 더해주면 얼마니? 여기서 240, 여기서 90, 330. 그쵸? 맞아요? 네. 유효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고 그랬지, 그치? 네. 그럼 여기 잠깐만 원가는 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500개 곱하기 변동비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 다 같이 뭐만 따지라고요? 왜? 뭐가 충분하면? 유효 생산 능력이 충분하면. 그럼 더 이상 갈 필요 없어요. 나누기 330만 원 나누기 이게 몇 개에 대한 거니? 330만 원 나누기 그게 몇 개에 대한 거예요? 몇 개 생산을 한다고 그랬어? 500. 응? 아예 6천. 여러분 여기 봐봐 매출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720만 원 나누기 단위당 판매 가격은 1,200원. 그럼 몇 개를 팔았던 거야? 6,000개. 6,000개. 나누기 6,000개.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죠? 550원 나오죠? 네. 다시 한번 얼마 나와요? 550원. 곱하기 550원. 이렇게 변동비가. 그러면 27만 5천 원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나오죠? 이익이 얼마 나옵니까? 27만 5천 원 빼주면 7만 5천 원 수락해줘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7만 5천 원 증가가 되겠죠, 그렇죠? 네. 7만 5천 원 증가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구하는 거 여기 봐요. 이거 구하는 거 변동비 단가 나누기 그리고 얘가 여기 잠깐만 몇 개 판매한 거라고요? 6,000개 판매한 거라고 해요. 6,000개 판매. 6,000개가 똑같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0개는 이렇게 720만 원 나누기 1,200원에서 6,000개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변동비 원가는 550원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7만 5천 원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거요. 자, 115번 문제 볼까요? 자본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본 예산은 고정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수행을 위해서 투자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이고요. 자본 예산은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나 이익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자본 예산은 기업의 장기 경영 계획에 바탕을 둔 장기 투자에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단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장기. 3번이 네, 틀렸습니다. 자본 예산에 의한 투자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위험이 큽니다.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요. 다음 중 회수기간법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많은 투자를 평가할 경우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회수기간법이.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쉬워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지표로서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3번에 뭐가 틀렸냐면 회수기간 전후의 현금 흐름을 파악해서 수익성을 고려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회수기간 전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거지 후의 현금 흐름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여기 잠깐만 보자.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A라는 기계가 있고요. B라는 기계가 있어요. B라는 기계가 있어요. A라는 기계를 10,000원을 투자를 하면 A라는 기계에 10,000원을 투자를 하면 1년차 때 3,000원이 회수가 돼요. 2년차 때는 2,000원이 회수가 되고요. 2년차 때도 3,000원이 회수가 돼요. 3년차 때도 3,000원이 회수가 되고요.
4년차 때 3,000원이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몇 년 걸리는 거지? 회수하는데 4년. 일단은 몇 년이에요? 3년이지, 그치? 3년에다가 마지막 3,000원, 마지막 얼마 남았어요? 1,000원 남았지, 그치? 1,000원 나누기 3,000원 해봐. 얘는 1년, 2년, 3년에다가, 그쵸? 3년에다가 A라는 기계는 3년 플러스 남은 게 몇 년이에요? 얼마예요? 1,000원이고 3,000원 중에, 그치? 네. 3,000원 중에 1,000원 남았지, 그치? 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3309, 3309, 네. 그죠? 네. 0.33 이렇게 나오죠? 네. 두 개 되면 3.3년이 걸리네요. 네. 맞지 몇 년? 3.3년. 자, B 기계를 자, 10,000원에 똑같이 투자를 했어요. B 기계를 똑같이 10,000원에 투자를 하면 얘는 예를 들어서 5,000원씩 회수가 돼요. 5,000원 회수가 되고요. 5,000원 회수가 됩니다. 그 얘는 B 기계는 몇 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2년. 2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네. 맞아요? 네. 그럼 뭐 선택해야 돼? B. A를 선택해야 돼? B를 선택해야 돼? B. B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회수 기간 전에 현금으로만 파악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판단은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 봐봐. 회수한 이후에 3년차 때는 1,000원밖에 회수가 안 돼요. 1,000원밖에 회수가 안 되고 또 1,000원밖에 회수가 안 되고 계속 얘는 1,000원씩 회수가 됩니다. 얼마씩? 1,000원씩. 근데 얘는 계속 3,000원씩이에요. 얼마씩? 3,000원씩. 뭐가 유리한 거야? A가 유리한 거야? B가 유리한 거야? A. A가 유리한 거죠. 얘는 똑같이 10,000원 투자해서 매년 3,000원씩 회수가 되는데, 그치? 네. 얘는 초반에 얼마? 5,000원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뚝 떨어지지, 그치? 네. 그럼 뭐에 투자를 해야 돼? 사실상 A. A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회수 기간법의 단점이 이걸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회수 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의 틀린 문장 이해가죠? 네. 회수 기간 전후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 전 현금 흐름을 파악해서 수익성을 고려한다. 후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117번 문제를 보시면 주식회사 3위를 신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서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려고 한다.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의법을 사용하고 법인세율은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30%다. 감가상각비의 모든 수익 비용은 현금으로 거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은 얼마인가라고 물었어요. 자, 설비의 취득원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천만 원.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는 500만 원 나와 있죠? 예상되는 매출액은 얼마? 3,500. 감가상각비 제외한 영업비용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1,700만 원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매출. 매출이 얼마래? 3,500. 에서 마이너스 비용이 얼마 있어요? 비용이 1,700 있고요. 근데 감가상각비도 계산을 해줘야지.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나오느냐면, 자, 취득원가 얼마에서 5천만 원에서 잔존가치 500만 원 빼주면 되지. 네. 그럼 얼마 나오니? 4,500만 원 나오죠. 네. 4,500만 원 나누기 내용료수 몇 년? 5년. 얼마 나오니? 900만 원 나오지. 네. 감가상각비 900만 원. 그러면 여기 봐요. 세전 영업이익이 얼마 나올까요? 3,500에서 2,600 빼주면 900이죠. 네. 900만 원. 마이너스 법인세가 요 흐름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법인세율이 몇 프로래? 법인세 30%요. 30%다. 법인세율은 30%다. 3구는 27, 270만 원. 그러면 세후 영업이익은 얼마로 계산이 되는 거죠? 630만 원이죠. 세후 영업이익은 얼마? 630만 원인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감가상각비 빼줬었던 거 거의. 다시 더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감가상각비 얼마 더해주시면 돼요? 900만 원을 더해주시면은 현금 흐름이 계산이 되는 거죠. 얼마죠? 1,530만 원. 이렇게. 답은 2번이네요. 1,530만 원. 매출액에서 그동안 문제에선 비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바로 감가상각 비용 빼줬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비용을 같이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비용 1,700만 원에다가 감가상각비 900만 원을 빼주시면은 세전 영업이익은 900만 원이 나와요. 세전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30% 270만 원 빼주면은 세후 영업이익이 630만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시면은 현금 흐름은 얼마가 되느냐? 1,530만 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8번 문제 보시면 AB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 사업부 A는 부품을 생산해서 사업부 B에 대체하거나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부 B는 부품을 A에서 매입하거나 외부에서 매입할 수 있다.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가장 옳은 설명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A와 사업부가 여기 봐요. 회사가 있는데 사업부 A가 있고 뭐가 있대요? B가 있대요. 사업부 A에서 생산된 거는 첫 번째 외부에 판매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외부에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산에 대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네. 산에 대체할 수도 있다. B는 필요한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가져와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산에 대체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산에 대체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대체 가격 결정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사업부 A는 부품을 외부에 단위당 얼마에 판매한다고 나와 있어요? 11,000원에 판매함으로 사업부 B에 11,000원 이하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 11,000원 이하로 공급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잠깐만 볼래?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뭐죠? 공원 이익이죠. 네. 외부에 판매의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 11,000원. 변동비가 얼마 들어가요, 여러분들? 7,000원. 공원이익이 얼마예요? 4,000원. 이게 외부에 판매했을 때지, 그치? 네. 그럼 잠깐만 볼래? A가 외부에 판매했을 때 11,000원이라고 그랬지? 네. 근데 외부에 판매를 하지 않고 만약에 대체한다. 대체하더라도 있잖아요. 산에 대체하더라도 공원이익 3,000원은, 공원이익 4,000원은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변동비 중에서 변동 판매 관리비 같은 건 안 들어가겠지? 네. 변동 판매 관리비 같은 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니까 변동비가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산에 대체를 하게 되면 다시 뭘 하게 되면 산에 대체를 하게 되면 변동비가 절약이 된다고. 왜? 광고비 같은 거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운송비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변동 판매 관리비가 안 들어가요. 만약에 변동 판매 관리비가 2,000원이 있다. 2,000원만큼 절약되면 얼마가 되는 거지? 5,000원만 변동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럼 판매 가격은 얼마로 결정이 되는 거야? 9,000원. 9,000원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문장 틀린 거지, 그치? 네. 사업부 B에 얼마? 11,000원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부 B는 사업부 A로부터 부품을 11,000원 이하로 구입하면 이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대체 가격을 11,000원 이하로 결정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맞아? 근데 여기 봐봐 이제. 그래서 A가 여기 봐요. A가 얼마에 주겠대? 11,000원. 얼마에 주겠대? 11,000원. A가 뭐래? 9,000원에 주겠대. 아, 네. 이 중에서 변동 판매 관리비가 얼마 있었다고 그랬어요? 2,000원이 2,000원. 절약이 되니까 야 내가 너 9,000원에 줄게 라고 했단 말이야. 네. 그 얘는 무조건 그래? 9,000원짜리 갖다 써? 아니라고요. 외부에서 8,000원에 사갖고 올 수 있어요. 외부에서 얼마에? 8,000원. 근데 굳이 이거 9,000원을 할 필요 없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외부 판매 가격을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무조건 동남이 이번에 사업부 B는 A로부터 부품을 11,000원 이하로 구입하면 지금 11,000원 이하로 구입하는 거지, 그치? 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외부에서 8,000원에 사갖고 올 수 있으면 당연히 이걸 사갖고 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도 틀린 거예요. 사업부 A의 유효 생산 능력이 시설이 없어요. 사업부 B가 외부에서 부품을 단당 10,000원에 매입할 수 있더라도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서 두 사업부는 내부 대체를 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여기 잠깐만 네. 보기 들어봐요. 이건 뭐냐면 잘 봐.
유효 생산 능력이 없대. 그러면 이렇게 대체하려면 이걸 포기를 해야 되겠지. 네. 그 얘는 최소 얼마? 11,000원이잖아. 근데 얘가 외부에서 얼마에 사올 수 있대요? 10,000원에. 그럼 회사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그냥 외부에 11,000원에, 얘는 그냥 외부에서 얼마에? 10,000원에 사는 게 유리한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가요? 네. 이걸 포기하고 이렇게 11,000원에 주는 거는 비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네. 3번도 틀린 겁니다. 사업부 B가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구입할 수 없다면, 여기 봐요. 사업부 B가 외부에서 부품을 구할 수 없대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사내 대체해야지, 그치? 네. 4번이 맞는 거예요. 사업부 A는 유효 생산 시설이 없더라도 외부 판매를 줄이고 사업부 B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회사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된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치? 네. 네, 4번이 맞는 문장이고요. 이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어요. 항상 그 문장이 나왔었어요. 넘어가서 119번 봅시다. 최대 생산량이 몇 단위라고 나와 있어요? 36만 단위를 생산해서 외부 시장에 전량 판매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상 고정비는 최대 생산량 36만 단위 기준의 수치이고요. 부품 생산 부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부 대체를 허용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인가? 변동 판매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지, 그치? 네. 조금 전에 설명해줬잖아, 이거. 네. 여기 잠깐만요. 매출이 얼마인데 외부에 팔았을 때 판매 가격이 얼마예요? 100원. 맞니? 네. 변동비가 얼마예요? 변동비가 58원에 8원 대주면 얼마지? 66원이죠. 네. 66원. 그러면 34원이 공원이익이 나오는 거죠? 네. 34원에 공원이익이 나와요. 자, 이걸 사내 대체해도 여기 잠깐만. 공원이익은 그대로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근데 변동비가 판매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 네. 그럼 판매관리비 8원이 빠지니까 얼마예요? 58원이 되네. 맞니? 네. 맞아? 네. 그럼 얼마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내 대체를? 92. 92원이죠. 최소 대체 가격은 92원.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조금 전에 했었던 거잖아요, 그지? 네. 변동 판매관리비만큼 빠지니까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92원입니다. 자, 120번. 품질원가에는 예방원가. 예방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다시 뭘 생산하기 전에?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공급업체를 평가한다든지 뭐 품질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예방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공급업체 평가는 예방원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원가라는 것은 검사하는 게 평가하는 거죠. 네. 검사하는 게 뭐라고요?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내부 실패 원가라는 것은 불량품. 그러니까 외부에 판매되기 전에 불량품 같은 게 발견이 되면 그걸 내부 실패 원가란 말 써요. 2번의 제작업, 3번의 공손품 이런 것들이 다 내부 실패 원가예요. 외부 실패 원가는 판매가 됐는데 불량이 발생해서 보증 수리를 해준다든지 반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게 외부 실패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외부 실패 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4번. 보증 수리가 되겠죠. 보증 수리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방 원가는 말 그대로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그죠? 불량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급업체를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품질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방 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평가 원가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고 이제 검사 시점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평가 원가고요. 내부 실패 원가는 판매되기 이전에 공손품이라든지 불량품, 작업 폐물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실패 원가가 되는 거고요. 외부 실패 원가는 판매된 이후에 발생하는 거, 보증, 우리 자동차 같은 거, 그치? 5년간 무상 보증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외부 실패 원가에 해당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